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민식 세무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합격 설명회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29일요. 사무실 사정이 큰일이 하나 발생해서 일주일 동안 좀 고생 좀 하고 잘 해결은 됐고요. 한 10일 정도 늦춰져서 오늘 1월 7일 합격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27학년도 시험 올해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27학년도 시험을 대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첨부 파일이 수험 가이드라고 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강의 듣기 전에 한번 5분 정도 목차별로 해서 쫙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킵할 거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조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부록 1번으로 해서 상업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약간은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각 과목별로 별표 3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 기본 이수 과목별로 전체적인 목차가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경영금융 전문교과에서 내용 체계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영역과 학습 요소. 그거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목차가 나와 있고, 부록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조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록이 있고요. 그리고 부록 2가 최근에 친 작년 25년 12월 22일 날 쳤던 1, 2, 3교시 기출문제. 여기에 있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고 적중 분석 자료 이런 거는 이미 11월 30일 날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도 프린트할 수 있고 해설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적중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지를 출력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크게 오늘 교재는 세 파트로 돼 있다. 수험 가이드하고 부록 1, 2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별로 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 소개하고 양력이라든지 인사말은 나중에 PPT 화면으로 목차 7번일 겁니다. 여기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비하는 27학년도 내년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겠죠. 그리고 시험은 아마 26년 11월 21일 토요일 예정이 돼 있을 거고, 27학년도 시험에 대비한 올 한 해 26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합격할 것이냐, 그러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수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하는 초수 입장에서 전체적인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으로 해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목차까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차지요. 상업 중등교사,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라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도 다 기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에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어느 정도 1차 커트라인 합격선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또 각 지역별로 몇 명이 됐는지, 접수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경쟁률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목차입니다. 임용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범위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 범위에 따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3번. 목차 4번이죠. 1차 시험 과목별 출제 비율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는 있으나 변화가 없는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뒤에서 제가 최근 26학년도 시험 또 2014학년도 시험까지 박스로 해서 각 과목별로 출제 비율, 비중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 시험하고 또 재작년 시험, 25학년도, 26학년도 시험에 있어서 약간의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목차입니다. 전체적인 시험 예상 일정을 일단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 관리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최근 시험인 26학년도 시험 대상으로 해서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예상 일정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11월 셋째 주 정도에 1차 시험을 친다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파트 2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약 1년이죠. 1월 달부터 11월 중순 1차 시험 치기 전까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달려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강의 계획입니다. 일단 학원 사이트에 다 반영이 돼서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살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26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합격 전략, 그리고 수험생 유의사항들. 그래서 2014년부터 11년, 12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합격생들을 봐왔고, 또 안타깝게 불합격하는 학생들을 봐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1년 안에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러한 유의사항과 제 나름대로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참고하여 출제한다 했으니까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가볍게 살펴보고, 부록 2에서는 최근 기출문제, 26학년도 기출문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도록 하지요. 합격 해설 강의는 이미 11월 30일 날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이런 목차로 해서 달리도록 하겠고요. 교재 수험 가이드를 가볍게 쫙 한번 훑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자,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모든 교재가 양페이지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모든 문제도 가급적 한 면에서 또는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책처럼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볍게 보지요. 1번 목차가 되겠습니다. 1번 목차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1번 목차 요거지요. 상업, 중등교사,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라 다 아는 내용들일 텐데요. 자, 시험명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출제 방향 좋은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근거 법령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잘 알고 있죠. 시도교육청 시행공고, 본공고, 사전예고 공고하고 또 시행공고, 본공고하고요. 원서교부, 접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차 시험 출제를 하고요.
또 2차도 평가원 출제 지역이 있고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3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험 관리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구나.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일정은 사전 예고라든지 본 공고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일정. 나중에 목차를 통해서 27학년도 시험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목차 5번이었죠. 뒷페이지 31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 표는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1, 2, 3교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60분, 90분, 90분입니다. 9시부터 해서 2시 20분에 끝납니다. 됐죠? 1교시는 교육학이라는 시험 과목이고요. 2교시, 3교시는 전공입니다.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 됐나요? 1교시는 논술형이고요. 한 문항입니다. 소문항이 한 5개 있고요. 또 형식 점수 5점 정도 배점이 되고요. 그래서 20점 만점입니다. 1교시. 2교시 전공 A입니다. 90분 치고요.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해서 48, 4문항, 4문항, 8문항. 그래서 단답형은 2점씩이거든요. 그래서 8점. 서술형 4점씩 32점. 됐죠? 3교시입니다. 전공 B죠. 모든 10개 과목으로 제가 커리큘럼 나중에 나누는데 그게 전공 A에도 몇 문제, 전공 B에도 몇 문제 이런 식입니다. 단답형 서술형 문항 유형이고요. 그리고 2문항, 9문항. 그래서 4, 8, 2, 9 이렇게 해서 제가 담당하는 거는 요 전공 2, 3교시에서 23문항 80점을 전민식 세무사 제가 혼자서 이때까지 다 강의를 해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2교시 40점, 3교시 40점, 2, 3교시 80점, 1교시 20점, 총점 100점. 됐나요? 전체 문항은 1, 2, 3교시 앞에서 24문항.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4829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2차 시험입니다. 뭐 저는 1차만 강의를 하니까요. 늘 말하죠. 1차 시험에서 너끈하게 15점 카트라인에서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고 2차는 남들 하는 만치만 하면 채점자, 평가자 뺨만 안 때리면 남들 하는 만치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에서 역전을 해서 카트라인에 걸렸는데 역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초에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는 작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2차 시험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차 시험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출제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죠, 주로. 부산은 부산광역시는 평가원, 그 자체 평가원 지역 2차 시험으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2차 시험은 뭐 이런 걸 진단해요. 지도안을 작성하고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이 정도. 우리는 실기 실험은 없으니까요. 됐죠? 당구장 표시 있죠. 여기에서 시도별 과목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단 쪽에 있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 2차 시험을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지역에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게 배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기도 같은 시도 자체 출제 지역에서는 지도안 작성은 없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중간 쪽에 평가원 출제 2차 시험,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위에 요 세 가지하고 똑같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렇게 해서 지도안 작성이 60분. 나중에 교과교육학 10번 타자 강의할 때 기출문제들 보게 될 겁니다. 15점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하죠. 20분 구상하고요. 20분 평가하고 배점 45. 그리고 면접을 한다네요. 구상형, 세문항, 측담의 한문항. 10분 구상한 다음에 10분 평가를 하고 40점. 그렇게 해서 100점이다. 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하는 2차 시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중간에 뭔가 바뀌었는데요. 개정이 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수업 설계 역량, 수업 시간 20분 구상 하고요. 구상 후에 5분, 15분, 그래서 60점 됐죠. 그리고 저도 잘 모르죠. 2차 수업 설계 역량 구상형 한문항이라 하고요. 수업 실현 구상형 한문항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뭡니까? 위에 있는 평가원 2차 시험하고는 달리 여기 없는 거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이 없다는 거, 그 차이만 알면 되겠고, 면접은 개별 면접, 구상형, 세문항, 측담형 두 문항, 15분 구상 후 평가, 15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4페이지, 5페이지부터 해서 계속 모집 인원, 경쟁률, 합격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는 끝났고요. 이제 2번 목차입니다. 역대 선배들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형성했는지 참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봅시다. 4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면 전국 평균이거든요. 뭐 큰 의미는 없겠으나 5개년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14학년도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5개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장애하고 지역 사립은 제외한 겁니다. 1차 합격선입니다. 카트라인이죠. 모집 인원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조금 늘었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 경쟁률 약 7대 1이네요. 1차 합격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 점수들이 높으면 높을 수도 있고 낮으면 낮다고 느낄 수 있는데 1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설 강의할 때는 상당히 1차 합격선 카트라인이 높아질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시험은 엄청 쉬워졌는데 25학년도보다 최근에 친 26학년도가 커트라인 더 떨어졌어. 그도 그럴 것이 1차 합격선은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덜한 사람도 일단은 1차 합격선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턱걸이로 이제 1차 합격한 사람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최근 5년 했을 때 자신감이 붙나요? 100점 만점에 아까 1, 2, 3교시 20점, 40점, 40점 됐죠? 한문항 4, 8, 2, 9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리 높지 않네요. 1차 합격하는 게. 자, 그래프로 굳이 그릴 필요는 없었으나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최근 5년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집 인원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이 되겠습니다. 26학년도. 좋은 소식이었죠. 17명에서 29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27학년도 시험, 우리가 대비하는 27학년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뽑으면 좋겠으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은 거의 25학년도나 26학년도나 200명으로 비슷하죠. 접수 경쟁률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험이 뽑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1차 합격선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오를 걸로 예상했거든요. 시험이 26학년도 최근 시험이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보고 또 적중도 많이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오를 걸로 생각했는데 제 예상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2차 최종 발표가 2월 언제 날 텐데 2월 10 며칠인가? 그때 최종 합격선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요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집 인원은 더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에. 여하튼 모집 인원은 늘었고요. 지원 인원은 거기서 거고요.
경쟁률은 당연히 줄었을 거고요. 합격 카트라인도 줄고 있죠.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만치만 뽑아주신다면 또 지원 인원은 뭐 거기서 비슷할 테니까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지고 커트라인은 조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뭐 이유가 있는 건지 1교시가 뭐 상당히 짜게 점수를 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조금 제 예측하고는 달라졌다는 거 좋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원 인원 경쟁률입니다. 최근 26학년도 1차 합격선입니다. 경기는 1명 뽑았고요. 갈로 안에 있는 거는 사전 예고입니다. 8월 초순인지 아마 났던 것 같은데 8월 달에 사전 예고가 났을 때요. 그때 아니구나. 8월 6일 나왔네요. 작년에. 그때 인원이 갈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사전 예고에서 조금 더 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여하튼 19대 1이었고요. 2명 이하 합격선이기 때문에 1차 합격선은 비공개로 합니다. 2명 이하로 뽑을 때는 모집 인원이. 자, 그리고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해서 충남하고 전남에서 많이 뽑았네요.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 좀 많은 지역에서 뽑으면 좋겠으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경쟁률이라든지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소수를 뽑더라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합격할 것이다. 합격해야만 된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지. 너무 모집 인원, 경쟁률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29명을 모집했고요. 사전 예고는 22명이었고 200명을 접수했고 200명이 지원했고 거의 6.90대 1, 7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비공개를 제외한 산술적인 평균은 62.17. 왼쪽 페이지에도 상단에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25학년도 그리고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는 뭐 뒷페이지 넘어가서 작년에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뭔가 합격선이 유지되구나.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계속 1년 동안 저와 같이 달리다 보면 제가 목표하는 점수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런 커트라인하고는 비교 상당히 월등한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해설 강의라든지 이런 쪽에 프린트라든지 해설 강의가 좀 양이 많을 텐데요. 그걸 귀담아 들으시면 다 납득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6페이지, 7페이지에서는 뭐 제가 심심해서 그래프도 좀 그리고 이렇게 좀 편집을 했지요. 뭐 매년 하는 거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2014학년도부터 최근 26학년도까지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합격선입니다.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뽑고 그 다음에는 안 뽑고 또 뽑고 안 뽑고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경기 계속 4년 동안 뽑아왔네요. 부산은 3년 동안 뽑다가 안 뽑았고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 지역별로 1차 커트라인 합격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목에 볼 수 있을 수 있고 충북, 충남은 참 매년 뽑았네요. 14학년도부터 제주가 한번 뽑을 만 하나요? 좀 많이 쉬었죠. 일단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7페이지입니다. 비공개는 제외하고요. 점수가 공개된 지역만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26학년도 역대 최고로 격차가 많이 21.33 이렇게 벌어지네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1차, 2차에서 100점을 가져도 탈락하는 케이스가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25학년도도 참고 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24학년도도 참고 목적으로 비슷하게 잘 가죠. 23학년도도 참고 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에 음영되어 있는 사기는도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막대 그래프하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재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어떤 지역 타겟으로 할 건지 계속 1년 동안 1년 동안 아니겠죠. 공부 시작하면서 이미 결정이 날까요?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됐고요.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해서는요. 8, 9, 10, 11 페이지까지 해서는 최종 합격선입니다. 2차까지 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8페이지부터 계속 26학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최근 25학년도 재작년이라 해야 되나? 25학년도 24년에 11월 달에 시험 친 거 최종 합격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 전체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이런 거는 다 살펴봤고요. 1차 합격선 커트라인하고 최종 합격선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명 이하로 뽑으면 비공개화돼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9페이지 24학년도 최종 합격선인데요. 아주 옛날에는 케이스가 종종 나왔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전북 1차 합격선이 67.67입니다. 꼴찌로 커트라인인 턱걸이로 붙은 사람이 100점을 2차 시험에 받더라도 탈락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게 종종 예전에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데 24학년도에 이런 게 나오네요. 제가 혹시 못 찾은 게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전북이 24학년도 때 카트라인 걸린 사람이 2차 100점을 맞더라도 최종 합격을 못하는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전남 쪽에는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섣불리 예측을 해봅니다. 됐고요. 밑에 그래프 뭐 심심해서 그려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0페이지 보시죠. 이것도 23학년도 최종 합격선입니다. 1차 합격선은 다 앞에서 파악했으니까요. 밑에 그래프하고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2학년도 최종 합격선입니다. 이것도 참고하는 거죠. 이 케이스 그래프도 살짝 보시고요. 경북은 비공개였나요? 여기 경북은 비공개라서 비워놨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에서 합격선 1차 커트라인, 2차 커트라인 그 외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모집 인원이 몇 명이 될지언정 나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몇 배로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하시면 되니까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마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목차 파트 1의 3번 목차, 2번 목차까지는 됐네요. 임용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범위 그리고 어떤 목차, 각 목차에 따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12페이지부터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12페이지 보시죠. 자, 이것도 12페이지, 13페이지하고 뒤에 전체적으로 좀 12, 13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뒷페이지부터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3번 목차요. 자,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참고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다 박혀 있습니다. 오늘 가서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에 26학년도 최근 10월 초에 났겠죠. 10월 2일인가 작년에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학원 사이트에도 있고요. 뭐 시도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고. 출제 범위 및 내용, 교육과정평가원 법령정보센터라 했는데요. 뭐 제가 다 안내해 드리니까 큰 의미는 없겠고요. 교육과정이죠. 요거는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에듀네틱 클리어 요게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걸로 하고 뒤에도 요쪽에 캡처한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뭐 가급적 저하고 코드를 맞춰서 에듀네틱 클리어에 살펴보시고 중간중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커리큘럼에 교과교육학은 10번 타자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단계.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1월 달부터 상업경제 하면서부터 조금씩 제가 다 프린트로 하고 안내해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개정할 거기 때문에 목차 10번 타자로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상 됐고요. 그리고 교과서 혹시 구입하실 분은 거민정교과서협회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제 프린트, 제 안내, 제 수업 충분하기 때문에요. 제가 수많은 교과서, 수많은 시중에 뭐 CPA 세무사, CTA 그리고 공무원 시험들 다 참고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고요. 그런 걸 다 살펴서 교재를 편집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는 교과서 꼭 있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쪽 사이트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마 연초에는 아마 구매가 안 되는지 그럴 겁니다. 됐죠? 혹시나 개별적으로 나는 교과서를 구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예전에 제가 저때 한번 해설 강의 11월 31일 날 하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해설 강의 할 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이고 1년간 1월 달부터 마지막 3단계 과목별 모의고사까지 하면 이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과목별로 링 바인드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냥 몇 년 전부터는 바인드하기 귀찮아서 안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들이 되기 때문에요. 프린트로 수업하는 것이 여러분 뭐 책 사는 제가 뭐 책 팔아먹을 사람도 아니고 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면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 분량입니다. 대충 폭이 나오겠죠. 1단계부터 해서 1월 달부터 해서 과목별 모의고사까지 보충 자료하고 뭐 요 정도 분량이거든요. 요 안에 각종 교과서들, 수많은 교과서들, 수많은 수험, 각종 자격사 시험의 수험서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가 14년부터 7월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기출문제 해설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용하고 해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본인의 의지니까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뭐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된다. 그것만 안내해 드립니다. 됐고요. 자, 1차 시험 안에 사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기존 5년 제한이 있었는데 요건 폐지된 지가 25학년도 작년부터 폐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3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1, 2, 3급 60점 이상이죠. 기본이 4, 5, 6등급인가? 그래서 4, 5, 6급
그래서 60점 이상이 1, 2, 3급인가? 상급 이상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차 시험에 치기 직전까지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득하지 못했다. 그러면 빨리 따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매년 제가 합격 설명할 때 안내해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시각학생들 아주 오래됐지만 뭐 가을에 딴다고 막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가을에 전공 과목 또는 1교시 교육학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한국사 딴다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77회, 78회, 77회면 제일 좋겠고요. 반드시 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가서 본 공고문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 찾아보시면 한국사 검정 인증서 제출에 대해서 본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됐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박스에 쳐준 이유가 있겠죠? 77, 78회 반드시 인증서를 따세요. 80회까지 미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원서 접수가 정기 접수가 22일이니까 시험 본 공고가 보통 10월 1일, 2일 나고 그리고 원서 접수가 10 며칠이니까 요 인증서 받은 걸로 대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인증서 제출하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되니까 최종 합격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77회 요때 다 따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밑에 손가락 표시로 해서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됐고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간략하게 봤었죠. 아까 2페이지에서도 봤지만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A, 3교시 전공B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시간 60분, 90분, 90분 알고 있고요. 2시 20분에 모두 끝난다는 거 논술의 한 문항 20점이라는 거 알고 있고 단답형 서술형 4, 8, 2,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답형은 2점씩이니까 8점, 32점, 4점, 36점. 그래서 2교시 40점, 3교시 40점. 되죠? 그래서 2, 3교시 23문항 80점. 1, 2, 3교시 다 합해서 24문항 100점. 뭐, 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됐고요. 단답형 서술형, 이런 것도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최근 시험에도 나왔고, 예전에도 21학년도 시험이었나? 한번 나왔죠? 됐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단완, 선온, 뭐 이렇게 해서 진배선, 뭐 이렇게 다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교시 교육학은 별표 2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잠시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교직 이론 과목입니다. 요건 뒷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별표 2. 요게 1교시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이 되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 됐죠? 교직 이론 과목입니다. 별표 3이 지금 2, 3교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에 제시된 과목. 요게 별표 3입니다. 됐나요? 여기가 2, 3교시 출제 범위가 됩니다. 총 15과목이 있는지 아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1년간 커리큘럼에서 10개 과목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구분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볼 텐데 교과 교육학 별표 3, 교과 내용학 별표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별표 3에 교과 내용학이 두 과목 빼면 13과목이 되겠네. 그리고 교과 내용학에 두 과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총론이 별책 1 그리고 강론이 별책 23입니다.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게 별책 23입니다. 우리 상업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2015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 지는 오래됐고요. 2022이 2022 33호였는지 아마 그럴 텐데 이게 바뀌어서 2024 3호로 바뀌었고요. 이게 최신 따끈따끈한 거고요. 올 시험도 26학년도 최근 시험도 여기까지 출제 범위가 됐고요. 지금 현재 26년 1월 7일 지금 현재 24년 8월 16일 날 공표된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4 3호 여기가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어디라 했죠? 교육과정은 사이트 에듀네틱 클리어라 했죠? 이쪽에 가서 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고 할 만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됐고요. 13페이지 됐고요.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방금 본 1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별표 2하고 별표 3을 구분했죠. 1교시에 범위가 되는 거, 출제 범위가 되는 게 별표 2다. 여기 보이지요? 이렇게 2, 3교시 별표 3이죠. 별표 3이 여기 하단에 있네요. 이렇게 매칭이 된다. 되겠죠? 뭐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네. 자, 조금씩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교시 교육학 알고, 시간 알고, 문항수, 배점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별표 위에 제시된 교직 이론 과목 출제 범위가 된다.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목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굵은 테두리가 되어 있죠. 박스가 되어 있죠. 됐고, 2, 3교시 전공입니다.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 분야에 제시된 과목입니다. 총 15개의 과목입니다. 그랬을 때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으로 크게 대별이 되고요. 교과 교육학이 보통 80점 만점에 25%에서 20점이 늘 출제가 되었고, 그 외에 교과 내용학이 75%에서 80점에 75%에서 60점이죠. 87, 56, 85, 40. 그래서 60점에서 그렇게 항상 매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 80점에 25%, 매년 20점이었다는 거 뒤에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별표 3에 제시된 교과 교육학론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은 총론, 별책 1하고 강론, 교과입니다. 경영, 금융, 전문 교과, 우리는 상업은. 그래서 별책 23하고 그 교육과정까지 해서 교과 교육학이 2, 3교시에 출제 범위가 되고, 그 외에 교과 내용학이라 해서 뭐 회계학, 사업경제, 경제학, 마케팅, 경영학, ERP 등등 세무회계, 재무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가 75%에서 60점 배점이 된다. 80점에. 뭔 말인지 알겠죠? 당구장 필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록 1에 있듯이 출제 범위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한다고 본 공고문이라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안내해주고 있고, 거기에 부록 1에 있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걸 참고하여 출제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각 과목별 목차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끼고 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 보면 502463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출력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미 오늘 첨부 자료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첨부 자료로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교사 자격 기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렇게 해서 여기 과목들이 살짝 보이시나요? 그래서 상업 교육론부터 해서 지도법, 교과 교육학, 그 다음부터는 교과 내용학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좀 안 보이죠? 상업경제, 경제학 원론부터 해서 쭉 ERP까지 달립니다. 이게 별표 3 구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이거를 자세히 한 번, 두 번이라도 공부하면서 보시고 1단계부터 저하고 1월 달부터 달릴 때 제가 맨날 초반부에 목차하고 여기 502463에 관련된 과목들 평가 내용력 및 평가 내용 요소 요거를 항상 보게끔 배치를 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아까 교재 보셨죠? 사진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2463이라고 저하고 약속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1학년도 시험부터, 그러니까 20년 11월에 친 시험부터 표시 과목이 상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바뀌면서 별표 3이 15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 됐고요. 요거는 부록 1에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말한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별표 2죠. 요거는 1교시 교육학과 관련된 겁니다. 2, 3교시 교과 교육학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10번 타자 교과 교육학 할 때 1교시 교육학, 물론 2, 3교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기출문제하고 다 요약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게 늘 적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총론 강론도 마찬가지고 별도 1월달 상업경제부터 해서 보기 좋게 제가 요약해서 안내를 하고 배부를 하고 또 알려드리고 PPT 화면으로도 늘 익숙하게 해서 41과목을 강론을 다 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체계 박스도 중요한 것들은 PPT 화면으로 하면서 늘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1교시 교육학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1월 달부터 여러분 코드 맞는 강사님 교육학 책 사서 수업 듣든 혼자 하시든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7, 8월 달이 되겠는데 8월 초에 저하고 같이 2, 3교시 교육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일이네요. 됐죠? 그래서 교직 이론 과목이라고 했죠. 1교시 교육학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담당하는 2, 3교시에서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됐죠? 늘 평가죠. 됐죠? 심리는 딱 한 번 나왔고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소양, 교육 실습 뭐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27학년도 2월에 졸업하시는 분도 응시 자격이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됐고요. 대부분은 다 전교사 2급 이걸 다 득한 것 같은데 됐고요. 이렇게 응시 자격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늘 봐왔는데요. 4학년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꼭 실강생들 또는 인강생들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서 저와 같이 달리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하단입니다. 별표 3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표시 과목 상업의 기본 이수 과목에서 6줄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요게 교과 교육학이 되겠죠. 25% 나오는. 그 다음부터는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전체를 제가 10개 커리큘럼으로 1단계부터 쭉 달립니다. 1단계 때 10개 커리큘럼으로 해서 달린다는 거. 나중에 강의 계획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양페이지에서 봤던 것 중에 2, 3교시만 타겟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라는 이바구들이 나오죠. 여기 총론, 강론, 교과 강론이라 합니다. 보통 별책 1, 별책 23.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이바구들이 나오는데 이 교육과정이 크게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총론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강론이 양 페이지에 걸쳐서 18페이지, 19페이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 3교시 교과교육학의 출제 범위가 된다는 거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크게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 외웠네요. 4829 외웠고요. 제가 담당하는 80점 됐고요. 시험 시간 알겠고요. 됐고요. 그리고 교과 교육학만 따졌을 때 교과 교육학론이 됐죠. 학 또는 론. 그게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표 3의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 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입니다. 총론이 별책 1이고요. 그 다음에 강론, 보통 교과라 하죠. 별책 23입니다.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지금 현재 제2024 3호까지 돼 있고 2024년 8월 16일 날 공표된 겁니다. 됐죠? 연도 중에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개정되니까 늘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요. 자, 됐고요. 출제 범위 했을 때 작년 시험은 발표된 2024 3호까지 됐습니다. 올 연도 상반기 중에 또는 중반 중에 본공고 나기 전에 뭔가 개정 사항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됐죠?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거. 됐죠?
됐고요. 이건 앞에서 봤었고요. 에듀네틱 클리어의 화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네틱 클리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총론 해설서가 있고요. 요거는 2024-35에는 아직 해설서가 안 나왔고요. 요걸로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 첫 번째 빠따 해서 2022-3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해설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책 1위 총론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클릭 하시면 파일로 받으실 수도 있고 탭으로 보셔도 되고 패드로. 그 다음에 강론입니다. 별책 23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 2024-35까지 최신판이죠.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파일로 받거나 출력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이트를 캡처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중간에 개정돼도 에듀네틱 클리어 가셔서 살펴보시면 된다.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 제가 물론 계속 살펴보면서 개정당 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지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총론하고 강론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10번 타자 커리큘럼에서 보게 될 텐데요. 총론 별책 1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차를 제가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로마자 1, 2, 3, 4 이게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에워지진 않겠죠. 그래서 눈에 잘 발라놓으면서 시간을 두고 에워주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로마자 3번에 4번의 고등학교의 가압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요게 맨날 나오고요. 표사 우리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삼막고니까요. 표사 요게 맨날 시험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뭐 공통사항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이 정도. 그래서 가나 이쪽에서 항상 시험이 많이 나왔다는 거. 구체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제가 볼 테니까요. 기본 사항에서도 한 번씩 나왔고요. 됐죠? 2022하고 2015일 때하고 조금 로마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015는 이제 역사 속 구세 유물로 보시면 되겠고 시험은 2022로 나올 테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급적 요거를 시간을 두면서 목차를 조금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지창, 심역공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주관 인간상이 핵심 역량이 뭐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되죠.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이 있고 그러면 학교 수준이 또 있겠죠. 피라미드 그림 그것도 재작년 시험 나왔었고 25학년 시험 그것도 다 공부한 내용들이었죠. 교재에 다 있고 설명드린 내용이었고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아셔야 될 게 뭐다. 감을 잡으셔야 될 게 교육과정에 총론이라는 애가 있구나. 총론이 별책 1이구나. 어디 가서 찾느냐? 에듀네틱 클리어 사이트에 가서 찾으면 되겠구나.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요 감만 잡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교과죠. 강론 교육과정에 그랬을 때 별책 23입니다. 우리 대상이지요.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례하고 전체적인 과목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늘 옆에 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1월 달부터 수시로 매 과목 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지만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 일러두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 시험에서 최근 시험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었죠.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면밀하게 다 자세히 공부를 할 테니까요. 지금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조금 살펴보시고 기억하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됐나? 성격 및 목표, 구조 및 설계, 편성 운영, 이수와 진로 설계. 결국에 오른쪽 페이지 있듯이 교과 교육 과정의 구조죠. 여기에서 늘 시험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교과 교육 과정의 구조,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19페이지 됐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가서 뭐 학교 설명에서도 시험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외울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보세요. 쓰라고 나오고 예전에도 물어보고 했으니까 됐나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총 41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통 과목 3과목하고 전공 일반 과목 16개, 전공 실무 과목 22과목. 요걸 저희는 1월 달부터 해서 다 외웠죠. 됐죠? 이렇게 해서 기존학과 전문 공통 과목, 전공 1, 전공실, 인력 양성 유형, 관료 열구 진로.
자, 그래서 상기사, 해기세, 유무무, 금보, 마창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전공실무과목 총인, 노비사, 예해세, 유, 구자, 공공품, 물수원, 금보 아닌가? 물수원, 창무, 예, 고전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면서 모두 다 외우면 결국 시험에 실수 안 하게 됩니다. 창체도 자자동진해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맨날 합니다. 1월 달부터. 자, 됐고요. 현장 실습,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그래서 교과교육과정 구조가 강론에서 제일 시험에 빈번하게 나왔고, 요거를 1월달 상업경제부터 하면서 꾸준하게 본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나중에 PPT 목차 7에서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웬만한 것들은 총론하고 강론 중요한 것들은 다 PPT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씩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1월 달부터 계속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설 강의 들으신 분은 제 교재하고 전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PPT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봅니다. 수없이 한다고, 수없이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드리고, 그래서 작년 시험도, 최근 시험도 PPT 화면에서 바로 갈로에 별표해놓고 이런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해설 강의 들으시면 다 알 겁니다. 됐고요. 이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41과목은 시간을 두고 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하고 같이 암기가 될 것입니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목차를 보시면요. 20페이지 목차부터는 이제 1, 2, 3번 목차는 달렸고요. 1차 시험 과목별 출제 비율입니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큰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달리고 1단계부터 꾸준하게 자기 걸로 소화하신 분은 거의 뭐 2, 3교시만 해도 70점 훨씬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알게 되겠죠. 믿음이 좀 갈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허위 뭐 이런 거 없이 정직하게 고객이, 그러니까 학생들, 수강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각 학원별, 뭐 각 과목별, 그 과목에 따른 강사별로 해서 뭐 적중 자료라고 해서 다 뭐 여기저기 자료들은 많은데 영상도 많고 학생 입장에서 과연 적중이라고 납득할 만한가 약간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남들 얘기할 필요 없고 제 거 11월 30일 날 해설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뭐 구차하게 뭐 제 나름대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별표 해놓고 적중 크게 뭐 도장 찍고 뭐 별표 크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하기 싫고요. 뭐 제 스스로는 뭐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자료 보시면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됐고요. 20페이지부터 해서 늘 합격 설명의 자료에 있어서 30페이지까지 해놨는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20, 21페이지 최근 26학년도 하고 25학년도 그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년도만 그냥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1월 달부터 1단계 모든 2002학년도부터 26학년도 최근까지 모든 기출 문제를 각 과목별로 목차별로 해서 다 저하고 같이 다루게 될 테니까요. 특별히 뭐 비중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하지 이걸 크게 분석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됐고요. 4829 알고 있고요. 832, 436. 그래서 2, 3교시 전공 A, 전공 B가 80점이라는 거 다 알고, 시간 다 알고, 됐죠? 교과교육학은 아까 2, 3교시에서 25%에서 35% 했죠. 25% 하면 80점에 25%, 20점이죠. 그래서 맨 밑에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문항 20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뒷페이지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늘 20점 배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24점까지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22점도 있고, 최근 다 20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회계학 세무회계 25학년도에 비해서는 세무회계가 배점이 좀 높아졌고요.
특이할 만한 게 해계학에서 원가가 꾸준히 출제되다가 최근 25학년도, 26학년도 시험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경제학은 두 문항이 25학년 나왔는데 26학년도에 경제학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경영학하고 마케팅, 이거는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리고 ERP하고, 이쪽에서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쪽에 비중이 줄고요. 경제학 줄면서 경영학, ERP, 세무회계, 또 상업경제도 비중이 좀 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5학년도, 26학년 비교하면 되겠고요. 뭐, 추세가 이렇게 돼도, 저희 공부하는 거는 1단계부터 해서 쭉 달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무역학은 늘 비슷하게, 4문항 14점, 그래서 80점에 17.5% 비슷비슷하게, 매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되고요. 뒤에 24학년도, 23학년도에는 무역학이 3문항씩 나왔네요. 뭐,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최근에는 14점, 내문항 14점, 17.5%라는 거. 그래서 20페이지부터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냥 두 개년도만 최근 26학년도, 25학년도 그냥 한번 보고 치우시면 되겠고 1단계 하면서부터 저하고 같이 달릴 테니까요. 교과교육학은 약속대로 25%, 20점이 나왔다는 거, 25% 이상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켜줬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이 25학년도 시험에 회계학, 세무회계, 이런 걸로 따지면 거의 26점.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이었나? 상업경제였나? 거기에도 회계학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상업경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회계학 비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6학년대는 회계학, 세무회계 합했을 때 좀 비중이 줄었죠.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25학년도에 이렇게 늘어서 작년 25년 강의할 때는 특강도 했었다는 거, 회계학 강의. 올해는 작년 걸로 그냥 인강으로만 제공될 텐데 그것도 회계학 1월 달부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특강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26학년도 최근은 회계학, 세무회계 비중이 25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서 그렇다고 내년에 늘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죠. 자, 22페이지, 23페이지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24, 2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됐나요? 26, 27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1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18학년도, 19학년도부터 우리는 아쉽게도 19학년도에는 방명이었는데 18년에는 11월달 시험이 없었거든. 여하튼 논술형 10점짜리가 사라지고 지금은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 평가 유형이 기입형이 단답형으로 이제 바뀌었고 한 3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개는 됐구나. 26, 25, 24, 23 22는 기입형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하튼 단답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논술형이 빠진 지는 오래됐다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또는 작년처럼 작년에 해야겠구나. 26학년도나 25학년도 시험처럼 똑같은 출제 유형이 될 것이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비율은 올해 경영학 쪽에 교수님이 좀 많이 들어가셨는지 좀 비중이 늘었다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7, 29, 30페이지까지 본 걸로 하고요. 31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3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네요. 자, 목차 5번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전체적인 예상, 우리가 대비한 27학년도 시험 예상 일정을 26학년도 시험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상을 해보자. 되죠? 자, 지금 목차 이런 식으로 달려왔고요. 그리고 예상 시험 일정, 요 목차를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 27학년도 시험도 최근 쳤던 26학년도 시험, 25년 11월 22일 날 쳤던 1차 시험 유사할 것이다. 전체적인 틀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8월 6일 날 사전 예고를 합니다. 됐나요? 선발 예정 인원 시도별로 시험 일정 어떻다 사전 예고합니다. 한국사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10월 1일 날 작년에 났었네요. 본 공고와 시도 교육청별로 나고요. 원서 접수가 13일, 17일 4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13, 14, 15, 16, 17 4일이 아니구나.
5일 동안, 만 5일 동안 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보통 토요일 날 치죠. 1차 시험 치고요. 올해는 아마 26년 11월 21일일 겁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크리스마스 다음에 26일 발표했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저한테도 카톡 오고 문자 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20일, 21일, 이제 앞으로 치겠죠. 그 다음 최종은 2월 5일. 이러한 스케줄대로 우리가 대비한 27학년도 시험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세부 일정이죠. 경기도 본 공고문에 나와 있던 거 제가 캡처한 겁니다. 기억하실 거는 11월 20일 정도, 21일 토요일 날 올해 27학년도 1차 시험을 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봤던 것들, 여기 2차 시험에 관해서도 앞 페이지 3페이지였나요? 4페이지였나요? 거기에 경기도 3페이지에 있었죠. 그거하고 여기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3페이지하고 됐습니다. 31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달렸고요. 이제 파트 2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나? 지금 어느 정도 시계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파트 2만 하고 PPT는 나중에 짧게 하죠. 파트 2 보세요. 강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1년간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목차에서 파트 1은 끝났죠? 전체 시험 안내에서 임용시험이란 어떤 건지, 출제기간은 어딘지, 그 다음에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선, 1차, 2차 이렇게 봤고요. 최근 위주로. 출제 범위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과목별 출제 비율, 표가 많았죠.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시험 일정 좀 전에 봤고요. 그래서 파트 1은 끝났고요. 이제 26년 강의 계획, 별표 3 보셨죠, 아까? 그것을 10개 커리큘럼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목차, 이 친구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양페이지 보시면 32, 33, 그렇게 해서 1단계 기출 이론에서 각 과목별로, 각 과목별 10개 타자로 해서, 목차별로 해서 2002학년도부터 26학년도 최근 시험까지 해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다루겠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2단계 8, 9월에 과목별 모의고사, 작년에보다 한 주 정도 늘렸습니다. 작년에 보강이 몇 번을 해서 이렇게 하고 3단계 실전 모의고사, 작년에 5회 했지 아마? 5회 했는데 올해는 7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됐나? 이렇게 1, 2, 3단계로 전체적인 틀은 구성되어 있고 뒷페이지 잠시 보시면요. 특강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 드렸듯이 회계학은 특강을 작년에 했었죠. 근데 올해 할 필요까지는 없고 작년에 7월 달에 1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주 동안 했었고요. 25년 6월까지 반영됐고요. 뒤에 과목별이라든지 전체 모의고사에서 그 이후에 25년 하반기에 쳤던 7급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것도 좋은 문제들은 모의고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회계학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길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됐고요. 요거는 인강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시간 없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없었던 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때 과목별로, 목차별로 모든 기출문제를 다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요 특강은 짧게 빠르고 굵게 핵심만 해서 이런 식으로 각 시험지를 1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 바뀐 그때부터 해서 2교시, 3교시를 제가 순서대로 풀면서 푸는 방식을 모델링 해드리고 핵심만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지 크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떤 뭐라 할까요?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이런 부담을 없게끔 그런 시간 없이 제가 핵심만. 그래서 요 강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고요. 14년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하지 했는데 작년에는 목표를 달성해서 특강을 했으니까 요거는 올해 인강으로 하고 올해는 저도 새로운 목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번호별로 혹은 번호 약간 역순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쫙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는 엄청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하루에 2개 학년도까지 해서 14학년도부터 26학년까지 출제 유형이 바뀐 게 14학년도부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푸는 거 모델링 해드리고 편집 예쁘게 해서 기출 문제집과 해설을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을 이쁘게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여기 학년도별 기출 문제집이 되는 거죠. 테마별로 나눈 거는 1단계였고 여기 다 적어 놨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런 분들 초수생이 아닌 N수생들은 제 생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는 앞에 있던 1단계를 강의 안내를 해서 몇 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표는 다 똑같고요. 앞에 있던 거 1단계하고 32페이지하고 똑같고 강의 안내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강의 안내에 대해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책 사진 보여드렸듯이 거기 안에 과목별로 목차별로 해서 기출문제 관련된 이론 다루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각종 고시에서 나오는 것들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을 교재에 다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따로 공부하고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저는 이제 1단계는 모든 기출문제 각 과목별 10개 커리큘럼 과목별 각 과목의 목차별, 그 목차에 따른 기출문제, 그 목차에 따른 기출문제 이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한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1단계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바인딩을 하시면 된다는 그럼 하나의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1, 2, 3단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과목별 모의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내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에 다루지 않은 신테마 이런 것들 1단계 복습하고 뭔가 신선한 테마 새롭게 또 플러스 알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따로 있고요. 문제지 따로 있고요. 해설지가 1회당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만 보시면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해서 예쁘게 편집해서 한목에 멀리서 다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을 해드립니다. 해설 강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 11월 30일 날 한 거 그거 보시면 화면에 잘 나올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지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 거기에 보면 강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고 1단계 했던 거, 2단계 했던 거에서 약간 변형을 많이 시키고요. 종합화를 많이 시키고요. 그래서 과목 구분 없이 모든 거를 연계성 있게 관련해서 풀 수 있도록 그런데 그리고 신선한 주제 작년 시험 26학년도 시험에서도 제가 다루지 못한 주제는 테마는 맨 마지막에 3교시 11번 문제 그거 사실은 국어 문제였죠. 근데 늘 우리는 국어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모의고사 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답안지 다 적으면서 그렇게 해서 국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국어라고 했죠. 모든 문제를 모든 과목을 국어로 풉니다. 그래서 결국에 암기하고 들어가고 이해하고 들어가고 암기하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저도 찍지 못하는 게 1개 반, 2개까지는 안 되죠. 물론 4점을 다 날리는 문제는 잘 없지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실전 모의고사 또 중점을 두고요.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됐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것들 1단계, 2단계 없었던 게 또 3단계 들어가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중했니? 그런 거는 고객이 수강생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듯이 11월 30일 기출문제 해설 적중 강의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특강이죠. 38페이지. 요거는 25학년대 아까 비율 분석 봤듯이 25학년대 핵약 비중, 세모액의 비중이 늘었거든. 세모액에도 거의 반은 핵약 문제였고, 그렇게 해서 25년에 작년에 이런 특강을 했었는데 26학년도 최근 시험에서는 핵약 비중이 조금 줄었죠. 그렇지만 1단계 핵약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그거 보시면서 이것도 문제를 많이 숙달시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도 관련된 게 특강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제가 프린트 다 해드렸고, 해설 강의, 기출 해설 강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또 핵약 많이 늘어날 겁니다. 됐고요. 39페이지입니다. 이건 아까 했듯이 새롭게 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집 예쁘게 핵심 중에 핵심 내용만, 그래서 2교시 1번부터 3교시 11번까지 제가 차근차근 모델링 하는 겁니다. 풀어드리고 핵심 중에 핵심만 컴팩트하게 해서 깔끔하게 간단하게 핵심 중에 핵심만,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별로 나눈 게 아니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실전 감각 익히는 데는 이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10년 넘게 숙제였는데, 요게 올해는 반드시 해내야겠습니다. 저도, 요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됐고요. 그래서 학년도별 기출문제집으로 제본하셔가지고, 늘 옆에 끼고, 시험, 1차 시험 때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 목차, 마지막 목차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합격 전략, 수험생, 유의사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PPT 화면이 있습니다. 요게 7번 목차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죠. PPT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부록 1은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아까 봤었고요. 부록 2는 1차 기출 문제, 오늘 자료에도 첨부 파일로 있을 겁니다. 보시죠. 1교시, 2교시, 3교시. 대체 가급적 실제 시험지 크기로 하세요. 조금 적응력을 키우세요. 됐고요. 요거 얘기해 드렸지만 11월 30일이었습니다. 11월 30일이 맞을 거야. 25년. 요 해설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 박물관 사이트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네이버에도 있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음 카페에도 있고, 방문가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생긴 거 양이 많습니다. 4강까지 있는데 양이 많은 이유는 꼼꼼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걸 작년 1, 2, 3단계에서 적중됐던 거를 화면으로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더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물음을 던지고 똑같은 답을 요구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유사한 것들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하나씩 찾아서 다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사이트에서 방문각 사이트 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시면 제가 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목표 점수를 다 충분히 받는다. 제가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저와 같이 1단계부터, 물론 2단계부터 들었다, 3단계부터 들었다, 이런 사람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1, 2, 3단계를 꾸준히 듣고 잘 소화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분은 제 생각에서는 정말 조금 융통성이 있고 유도리가 있고 응용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 잘 소화를 했다면, 잘 따라오셨다면 정말 높은 점수 75점, 2, 3교시만 80점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됐죠? 근데 약간 오버긴 하죠.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손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7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1차 합격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1.5배수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2차 시험 발표하는 거를 좀 봐야겠지만, 약간은 카트라인이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카트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는 할 거긴 하지만 62.17이라는 정부, 물론 산술적이지만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2차 시험 발표 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가이드는 다 끝냈습니다. 합격 가이드는. 됐나요? 이렇게 되죠. 가이드는, 수험 가이드는 다 끝냈다는 거.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나요? 총론은 오늘 가서 애드랜틱 클리어에 찾아보십시오. 여기 2024 3호라고 나와 있죠. 일부 개정 포함 최신 버전이죠. 이렇게 해서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하지만 구경하실 분들은 총론 이렇게 다운받으시거나 뭐 탭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종이로 출력 한 면에 2페이지씩 해서 총 47페이지까지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 총론이라는 거. 별책 1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에. 강론 한번 볼까요? 제가 실물은 오늘 안 가져와서. 그래서 별책 23이죠. 됐나요? 여기 2024 3호 보이죠? 됐고요. 그래서 경영금융전문국가 교육과정 강론, 교과라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총론 강론 했을 때 강론이 됩니다. 별책 23. 됐나요? 여기 별책 23이라고 보이죠? 애드랜틱 클리어에서 아까 캡처한 화면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 파일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자, 여기에서 페이지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시려면 조금 돈이 들긴 할 텐데. 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아까 봤던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여기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고 나오죠? 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41과목이 달립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내용 체계 박스, 학습 영역,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목차와 같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됐죠. 페이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로 해서 뭐 탭으로 보셔도 되고. 됐나요? 따라오질 못하네 컴퓨터가.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있다는 거. 아이고야. 됐고요. 그 다음에 총론 해설서가 있습니다. 총론 해설서는 제가 다 예전 15 개정교육과정부터 해설서 버전들을 다 강의를 하고 편집을 하고 다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지 못한다. 안내해드리기 때문에요.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출력 안 하셔도 되겠는데 나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출력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됐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수험 가이드는 여기에서 1달러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목차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 네.